도가 일선시군의 조례 제정 없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도내 98개교 중 20개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일부 예산을 급식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거제 노자산 매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땀방울을 흘리는 아름다운 등반대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일선시군의 조례 제정 없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분명 내년부터는 우려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이미 복지카드가 상당 가정에 배포됐는데 도의 구칙에 들어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구칙에 들어갔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걸림돌로 예상됐던 보건복지부의 검토 과정이 해결되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교육복지카드를 지금 현재까지 한 17,000명 서민자녀들한테 발송을 하였고 다음 주 지금부터 계속 추가적으로 한 21,000명 정도의 서민자녀들에게 예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18개 시군의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이 보류나 연기되면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창원시의회를 비롯한 각 시군 의회에서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이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일선시군의 조례 제정이 없어도 기존의 다른 조례를 근거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도는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17,000여 가정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창원시와 양산시, 창녕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여서 카드 발급이 시작됐지만 신청자 수가 많은 창원시와 양산시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확보가 되는 대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지금 한 5월 말 정도로 해서 전 시군에 있는 서민자녀 한 62,000명 정도 수혜 대상자가 예상이 됩니다. 62,000명이 돼서 전 서민자녀들에게 교육복지 카드를 발송을 할 계획이고 또 6월부터는 그 시군 자체적으로 학습 캠프 운영이라든가 진로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 학습 캠프 이런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과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기존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경남도 역시 시군의 조례 제정안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 지역에 위치한 학교 중 98개교가 인조잔디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20개교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인화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조잔디 운동장. 하지만 도내 20개 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98개 교 가운데 20개 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납과 중금속 물질 등이 발견됐습니다. 유해물질 관리 기준 이상 검출된 납 함량의 경우 허용 기준을 70배 가까이 초과한 것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시민단체들은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해물질로 빈번하게 검출된 납이 유아신경행동학적 이상과 발달장애, 어린이 신경행동학적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유해물질 분석 결과 가장 빈번하게 검출된 납은 태아 성장 및 생식 독성, 유아 신경 행동학적 이상 및 발달 장애, 어린이 신경 행동학적 이상 및 발달 장애, 성인 혈액 및 독성 신장 종양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도교육청에 공식적인 공문도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이미 교체 작업이 완료된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교의 교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20개 학교 중에 이미 1개 학교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예산이 시행 중에 있고 6개 학교가 오늘 교육부로부터 교부 통지를 받아가지고 이번 주 중으로 도교부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체 작업은 현재 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힐링 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름 아닌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물질. 학생들이 마음 놓고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정윤화입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이번 주 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별수사팀은 한 달여간 수사를 통해 1억 원을 받은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돈 전달자 윤 씨를 회유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통해 홍 지사 측근이 적극적인 회유에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 홍 지사가 직접 지시했는지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처벌이 가능한 데다 현직 도지사 구속에 따른 도정 공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2억 원 정도인 한편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홍 지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공교육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 교육청이 일부 예산을 급식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종욱 공동대표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726억 원에 불과했던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올해는 152억 원 증액된 879억여 원으로 과도하게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임금도 1,860만 원에서 2,260만 원으로 크게 올라 지난 선거 당시 박종훈 교육감 지지 세력인 학교 비정규직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또 박 교육감은 경남도 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지나치게 증액된 처우 개선비 중 일부는 급식비로 환원에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기차 선도도시인 창원시가 올해 전기차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시가 보유한 전기차는 기존에 보유하던 81대에서 101대로 늘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대를 돌파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1년 12월 전기차 첫 도입 이후 약 2억 4천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한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 유지비가 싸고 부품이 적어서 잔고장이 많지 않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전기차 20대는 구청과 주민센터 20곳에 각각 배치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약 2년여 동안 방치되어 오던 구 고성읍 청사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고성읍 보건지소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입니다. 고성구는 사업비 5억 4천여만 원을 들여 구읍사무소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으며 1층은 진료실과 처치실, 한방실 등의 진료 공간과 2층은 다목적 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구 고성읍 청사의 활용 방안을 두고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고성읍 보건지소로 활용할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보건지소는 오는 8월 완공돼 9월 진료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경상남도가 여름철 각종 재해 발생 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도는 이달 15일부터 약 5개월간을 재난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업무 기능별로 13개 협업 실무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특히 중용방재시설과 재해 위험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시설 2,780여 개소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자동 예보 경보시설과 강우 관측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해 정비할 방침입니다. 도는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선언을 통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관광과 직원들이 청년과 함께하는 관광이라는 주제로 직접 청년 명패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는 깨끗하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과 헌신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관광과에서 가장 먼저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만든 슬로건에는 내가 받은 검은 박스 감옥 가는 급행열차, 학연 지연 필요 없다, 우리 모두 당군 자손 등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접목돼 스스로의 개성과 다짐이 담겨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로 43회째를 맞은 성년의 날 기념식을 18일 창원 문성대학에서 개최했습니다. 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 문성대학과 창원 향교가 주관한 이날 기념 행사는 기념식과 전통 성년례로 나눠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해 성년이 됐음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거행된 성년식에서는 1996년생들이 만 19세로 성년이 돼 관내 16,000여 명이 성년이 된 것을 기념했으며 앞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적 인격체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소식을 집중 취재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아름다운 등반대회 현장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조금 느리지만 한 걸음씩 함께 정상에 오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표영민 기자가 그 현장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에 위치한 노자산. 불로초와 절경이 어우러져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신선이 된 산이라 불리는 거제 10대 명산 중 하나입니다. 해발 565m로 거제에서는 높은 산에 속하는 데다 등산로가 험난하기로 유명한 노자산을 거제 지역 지체 장애인들이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정상 정복에 도전했습니다. 사단법인 경남 지체장애인 연합회 거제시 지부가 주최한 이번 등반대회는 올해로 12회를 맞은 정통 있는 대회입니다. 출발에 앞서 매 행사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공로자와 등반을 도와줄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늘도 바라보았고 산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있기에 산에 오르면은 산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1년의 하루입니다. 여기 올라가시는 분들이 산을 밟고 산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평생 살아가는데 그 소중한 꿈을 간직하고 갈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금 불편한 몸이지만 각자의 각오를 다지며 출발 준비에 나섭니다. 오늘 우리 같은 장애인들과 등반한다는 자세가 뿌듯합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일정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출발로 산길 걷기를 시작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무겁기만 합니다. 얼마 후 좁은 산길에 들어서자 작은 개울에 길이 가로막힙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기지로 참가자들은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험난하고 힘든 산길이지만 1년에 단 하루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봉사자들도 참가자의 마음을 느낀 듯 꼭 잡은 두 손을 놓지 않고 참가자를 독려합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걷기를 한참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은 지친 다리와 몸을 쉬게 합니다. 모두가 지친 상황이지만 웃음만은 잃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봉사자는 거제시에서 장애인 등반 대회와 같은 활동 기회가 많이 주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저희들은 짐 들어주고 예뻐서 그대로 주지만은 정상 올라가서 그 환호하는 모습 매년마다 너무 보기 좋고요. 이런 좋은 행사가 1년에 한 번 아닌 2번 이상 진행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께서 진짜 환호에 찬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한 2번 이상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산 중턱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거제를 본 참가자와 봉사자들도 정상을 향해 마지막 힘을 모읍니다. 드디어 565m, 노자산 정상에 이르자 이곳 저곳에서 한호성이 나옵니다. 또한 자신이 해냈다는 기쁨에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노자산 정상에서 본 거제 바다와 풍경이 절경을 이룹니다. 항상 바라만 봤던 산을 내려다본 참가자들은 힘든 것도 잊은 채 자신이 정상에 올랐다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힘들다 모자라 이까지 올라왔는데 좋지. 아이고 날아갈 기분이다. 날아갈 기분. 이런데 와서 나 여기까지 왔다 푸는 게 기적이다 기적.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할 수 있다며 손을 잡아준 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우리 장애자가 더 생각도 많은 자리에 왔어요. 하여튼 오늘도 오면서 젊은 분들이 2분이 이걸 보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봉사자들도 자신의 일처럼 좋아합니다. 정상에 올라오면 진짜 뭔가 올라온 사람들만은 그런 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이 장애 여러분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뭔가 더 뜻깊고 더 기분이 훨씬 좋네요. 보이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참가자들에게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의 시간이 됐습니다. 빠르게만 달려가는 사회에서 이번 등반 대회와 같이 조금 느리지만 함께 가려는 아름다운 동행의 마음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구속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민련은 회유 정황이나 사건의 파장,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학교에 발송하는 공문서가 1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매주 수요일을 공문서 없는 날로 정해 해마다 5% 이상 공문서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자전거 수리 보급 사업으로 800여 대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쓰지 않거나 공공장소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 자전거가 필요한 시민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영 두미도를 운항 중인 노후 여객선 바다랑호를 대체할 차도 선형 여객선이 오는 11월까지 건조를 마친 후 12월부터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남이 전국에서 4번째로 지난 5년 동안 학교 통폐합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27개 학교로 대부분 농어촌과 산촌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2014년부터 도로명 취소가 전면 사용된 이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성군은 18일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 화력본부에서 2015년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제398차 민방위의 날 지역 특성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직장 단위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대비 생활안전훈련으로 풍수해와 화재로 인한 복합재난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고성군 공무원 자원봉사단은 주간보호 사회복지시설인 사랑나눔공동체 이용장애인과 함께 화려한 5월의 최고의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장애인 등이 참여해 4시간에 걸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통영시는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에 관내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를 통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도사면 주민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과 소규모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려운 계층의 주민 수건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